주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 신속추진단 공공업무팀장 김영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종암동 3-10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기수립된 신속통합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 진구를 시작했으며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10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될 주민공람 절차에 따라 공람 의견서를 성북구청 도시정비 신속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설명회 진행 순서는 정비계획안 내용과 추정 분담금 산출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D&A 건축사사무소 박정훈 대표님께서 추정 분담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공감 김진명 평가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석하신 4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종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박정훈 대표님으로부터 정비계획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종암동 3-10번지 일대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맡고 있는 D&A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정훈입니다. 제가 먼저 지난 1년여 동안 성북구하고 서울시 그리고 저희가 종암동에 정비 계획안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사님께서 추정 분담금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26,712제곱미터, 용도지역은 현재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토지는 259필지고 건축물은 약 130동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분은 255분 있습니다. 현재 추진 경위를 보시면 2022년 12월 29일 신속통합계획 후보지 공모신청을 했고 선정되었습니다. 23년 6월 22일 날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했고 7월 19일 날 착수보고했습니다.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MP회의,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등 성북구와 서울시가 저희랑 같이 업무를 해서 신속통합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성북구로 통보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우리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우리 종암동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라는 기본적인 지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날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했고 지금 현재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신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저희 대지의 위치는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땅의 아래 위쪽은 학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으로는 동측으로는 정릉천이 지나가고 그 위로는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약 690세대 내외가 됩니다. 690세대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알고 계시는 34평형대, 25평형대 조금 작은 것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보니까 690세대 정도가 나오고 세대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세대수가 좀 나중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용도 지역은 현재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보시면은 기존 용적률이 190에서 허용 용적률 200, 상한 용적률 250, 법적 상한 용적률 300%까지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용적률 190에서 300까지 가려면은 일부 땅을 기부 체납을 해야 되고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또 기부 체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수는 현재 최고 충수가 37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고 북측에 있는 일신초등학교 쪽은 학생들의 그 수업 그 어떤 양호한 그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고층으로 지으면 안 되고 저층으로 하라는 그런 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공공보행 통로는 우리 단지 우측으로 동측으로 정릉천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를 통해서 정릉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보행 통로가 저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단지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신속 통합 가이드라인 두 번째입니다. 도로는 현재 우리 단지의 가장 그 간선 주요 도로는 월곡로입니다. 월곡로를 지금 15m 도로인데 18m 도로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자전거 도로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좀 더 좋게 만들어서 나중에 단지가 들어섰을 때 학생들 통학 환경을 양호하게 만들었고 그 18m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보도도 2m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 쪽으로는 5m를 건물을 못 지게 해서 그 부분은 보도 부속형 전면 공지를 만들어서 보행 환경을 더 양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월곡로 사기는 우리 단지의 남측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가 있는 쪽 지금 현재 보면은 길이 넓었다가 좁았다 하는 그 남측에 있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9m, 5m 이런 길이었는데 13m로 확폭을 해서 양방으로 통행할 수 있게 차량이 이렇게 넓혀서 그 부분으로 우리 공동주택 용지의 차량 주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월곡로 쪽에서 바로 우리 단지로 진입하게 되면 월곡로가 주 간선도로인데 거기에 차량 통행이 많은 부분에서 단지 안으로 진출입하는 단지 내 차량과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남측에 월곡로 사기를 확폭을 해서 그 월곡로 사길은 대부분 단지 안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차량 진출입을 하게 해서 교통 상황을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단지 남측을 보시면 녹색으로 공공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서울시나 성북구에서 어떠한 용도로 쓸 계획이 있는 땅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남측이기도 하고 부설 중학교하고 연접한 부분이기도 해서 공공공지가 들어가기에 적합한 장소이고 형태로 봤을 때 아파트를 집어넣기에도 좀 땅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입장에서도 좋고 아파트를 짓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저 부분을 공공공지로 내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그 월곡로가 가장 이제
우리 단지에서 활성화된 도로인데 그 부분으로 주민 공동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우리 단지가 한 600여 세대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상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상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월곡노변으로 근린생활시설하고 이제 그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주민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면적이 26,712제곱미터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면 획지1이라고 적혀있는 주황색은 획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땅입니다. 그 빨간색 테두리가 저희 단지인데 그 중에 도로가 회색, 월곡로 4길, 그 다음에 월곡로의 일부 조금 3m 확폭해준 부분, 그 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2,610제곱미터, 아래쪽에 공공공지가 1,900제곱미터 해서 도로와 공공공지를 합하면 4,5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4,500제곱미터와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땅 22,202제곱미터를 더하면 총 구역면적 26,71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아까 구역면적이 26,712제곱미터 총 면적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획지면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획지면적은 22,202제곱미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60%, 용적률은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법적 상한 3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 대신에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공기여는 의무적으로 재개발을 하려면 10%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가 뭐냐면 정비기반 시설, 도로 아까 2,610, 공공공지 1,900에서 4,510이었죠. 거기서 이 노란색 공동주택 용지 안에도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공공공지가 있었어요. 국공유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주택용지로 다 바꿨기 때문에 그 면적이 얼마냐? 2,252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면적이 우리가 공동주택 용지라고 쓰여져 있는 그 부분에 골목길 뭐 이런 도로의 형태로 나라 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동주택 용지로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를 빼주죠. 그래서 그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우리가 내놓은 월곡로 4길과 공공공지 4,500제곱미터에서 우리 노란색 문에 있는 무상양도 국공유지 2,251을 빼니까 토지 순부담 면적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2,258 이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그 전체 구역 면적에서 2,258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부담률 10.17%. 그래서 의무적으로 10% 이상 해야 되는데 10.17%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건축 한계선은 월곡로변으로는 5m를 이격시켜라. 월곡로 4길도 5m를 이격시켜라. 월곡로 10길은 3m를 이격시켜라. 건축 한계선을 5m를 이격시킨다고 해서 우리 땅이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 땅인데 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에 딱 붙어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m를 이격시켜서 아파트를 지으면 남은 땅은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 보행으로 사용하시고 애들 통학로로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전반적인 주거 환경이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공보행 통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단지는 내부 순환도로도 지나가지만 그 밑으로 정릉천이 비교적 산책하기 좋은 그런 공원 형태로 쭉 일직선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보행 통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 공공공지
이거는 이제 공공공지가 무엇이 될지는 서울시하고 성북구가 나중에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건축 배치안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건축 설계사를 이제 별도로 뽑으시면 그 이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의 기준 내에서 다시 계획안을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안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슷하게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더 디벨롭된 안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구역 면적 뭐 말씀드렸고 핵지 면적 똑같고 건축 면적은 약 5,820 건폐율이 26%인데 건폐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지상층이 한 66,500, 지하층이 42,000에서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용적률은 300% 이하이기 때문에 299.62%입니다. 건축 규모는 보시면은 그 정릉천 쪽은 판상형처럼 되어 있고 그 서측으로는 이제 타워형처럼 되어 있어요. 이 타워형들이 좀 높습니다. 그게 37층까지 되고 주차 대수는 법정 주차 대수는 652대인데 1000대가 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 구성을 보시면 파란색 하늘색으로 보이는 3층짜리 저층 그 부분은 정릉천을 바라보고 있어요. 얘네들은 전용 면적 39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방 하나, 거실 하나 뭐 이 정도로 구성되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인데 얘가 총 세대수가 45세대 그리고 59제곱미터 370세대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24평형이라고 부르는 애들인데요. 이 평형대가 370세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전용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4평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279세대입니다. 그래서 694세대입니다. 근데 이게 뭐 세대수가 이렇게 도착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설계사를 뽑아서 다시 진행을 하실 때 우리는 뭐 전반적으로 34평형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그럼 34평형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대신에 다른 평형대가 줄면서 큰 평형이 늘어나면 당연히 지금 현재 694세대인데 694세대보다 적은 뭐 650세대, 640세대로 줄고 아니 59짜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키워서 그 세대수를 더 증가를 시키면 세대수가 좀 늘어나겠죠. 뭐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예시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예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로 해서 나중에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단지로 디벨롭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지금 현재 입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은 바로 10월부터 11월에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그리고 그의 의견 청취 그리고 하반기 이제 24년 말에는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성북구에서 서울시로 올려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결정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재개발 사업 전체 절차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서도 잘 거치고 그래야 나중에 추진이 구성되고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돼서 이주 그 다음에 착공, 뭐 청산까지 빨리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는 이상으로 지금까지 1년에 걸친 계획안이 정리된 것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감정평가사님께서 수장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위원 공감의 김진명 평가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암동 3-10 구역의 추정분담금에 대한 분석을 좀 담당을 하였고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지금 다 각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지금 계략적인 나의 금액과 분담해야 되는 부담금 내역들이 다 통지가 아마 되셨을 겁니다. 아마 그걸 받아보시고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고 아마 지금 많이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왜 어떻게 해서 산출한 건지 이런 말씀들을 좀 차분히 드리려고 좀 왔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구역은 아니, 구역도 아니죠. 이제 지금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죠? 그러면 왜 추정분담금을 산출해서 아직 구역도 지정도 안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따는 왜 이걸 산정을 하느냐라고 이제 이게 확정이 되는 거냐 이렇게까지 전에 생각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추정분담금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지금에서 이 시점에서의 가격입니다. 이거 금액 보시기 전에 저 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보시잖아요. 감정평가라는 것도 아닌 겁니다. 원래 아까 그 어떤 계획안을 좀 보시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청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도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 시공사 선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분양시청할 때 그때의 나의 종전자산 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새로 받을 아파트는 얼마인지 그때 가서 이제 결정입니다. 아마 지금 구역 지정 신청 지금 동의서 단계에서 아마 사업시행 인가 단계까지는 몰라도 제가 여기서 몇 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많은 시간이 후에 그때 시점에서의 이제 소유자분들의 조합원분들의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를 더 분담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때서야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구역 지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산출을 해서 왜냐하면 한 5년 전부터 법상 그게 들어왔어요.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내가 계략적인 분담금이 얼마큼 될 건지에 대해서 법상 딱 들어와서 구역 지정되기 전에 설명해라. 이게 예전에 보면 집 하나 더 준대 그냥 공짜 더 준대 해서 그냥 사인 받고 구역 지정 동의서 받고 하셨잖아요. 그런 깜깜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추정분담금을 산출을 했고요. 이 추정분담금은 절대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일정한 기준 하에서 서울시에서 정해준 추정분담금을 산정을 할 때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에서는 그 테두리 내에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알 권리로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하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우편 받아보신 거 이거 완전 내 거야? 내가 이렇게 다 부담해야 되는 거야?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정분담금을 산정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새로운 헌집을 내놓고 새 집을 받는데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 내가 원래 있던 땅이 가격이 높고 면적도 크다 그러면 오히려 돈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집이나 조그만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담금을 낸다고 보시는 것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거의 맞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시고 있으실 걸 생각하고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누가 강제적으로 땅을 뺏어가서 내 거로 돈을 뺏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소유자분들께서 내 땅, 김씨, 박씨, 이씨의 모든 땅들을 모아서 새로운 아파트를 투자 사업, 개발 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땅에 그러면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서로 불만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내 땅은 비싸다고 생각할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싸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첫 번째가
원래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의 땅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을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지을 때 각종 비용들이 생기잖아요. 가장 큰 게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건축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걸 계속 수행을 하려면 관리비도 들 것이고 거기에 현금청사에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보상도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 각종 비용들이 두 번째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고로 인해서 지어지게 된 아까 전에 그 정비 계획에 따른 아파트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그 안에 임대주택도 공공 의무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공공 임대주택을 나중에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인수를 하는데 그 인수 가격도 이제 수입으로 조합의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그 종우자산의 그 세 가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종전자산 나의 땅 가격 그다음에 가운데 공사비네요. 이렇게 산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계산을 딱 했을 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비례율이 100%가 넘는다. 그러면 이 사업성은 이 구역의 사업성은 사업성이 있다. 100% 좀 낮으면 내가 원래 예를 들어서 1억의 가치가 있었는데 1억보다 더 조금 낮은 가치로 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우선 제가 이 3-7 19역을 검토를 해봤을 때 이 사업장은 우선은 사업성은 되게 괜찮은 사업장입니다. 우리 많은 구역들을 좀 검토를 해보는데 그 조금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에 대한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에 이 구역은 조금 여건이 좋습니다. 여건이 좋고 뭐 이런 말씀 드려봤지만 우선은 세대수도 좀 적고요. 쉽게 말하면 조합원 수가 너무 많으면 사업성이 제일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낮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비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든 땅들이 다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저쪽 우리 내부선원 쪽에 보면 그쪽에는 이제 국공유지상에 이제 개인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지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해서 그거는 유상 매입이 되는데 그런 거에 봤었을 때는 좀 좋은 여건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자산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원래는 나중에 사업 시에 인가가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 두 군데가 와가지고 개별 호호를 방문을 해서 토지도 다 보고 건물 내부도 보고 다 보고 해서 다 일일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요 종전자산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권한도 없고 들어가게 수도 없어요. 들어가면 경찰 잡혀가겠죠, 그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정보몽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서 대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보정을 해서 산출을 하게끔 종전자산 산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매년 받아보시는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고 연립다세대 같은 분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다 통지를 해드려요. 주택 가지신 분들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 두 가지를 받으시고요. 연립다세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받으세요. 그래서 이 가격들을 가지고 시세 산출을 하는데 보통 이게 다 시세보다 낮잖아요. 그리고 다 균형성도 잘 안 맞습니다. 개별 공시가 잘 한번 보시면 여기는 300만 원이고 여기는 바로 옆에 320만 원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실제 여기에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각종 구역 내, 구역 외 자료들을 검토를 해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있다면 시세가 200원이면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근데 모든 땅들을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곱하기 2를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2를 곱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개별공시가 좀 낮으면 1.8을 곱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2.2를 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구역 내에서는 1.99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99 수준으로 그리고 구역 내의 평균 단가는 한 570만 원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평균 가격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차등이 생기실 겁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등을 다 받아보셨을 텐데 그 차등이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거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인근에 있는 가격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어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주택 가지신 분들, 토지하고 그냥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보정 비율을 아까 말씀드린 곱하기 1.99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되시고 그럼 그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은 매년 이제 노후화가 되면 지금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평균적으로 20년, 30년 이상 다 지나야 될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 건물에 건축비에서 감가상각을 해서 산출해서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더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역 내에 139개 호가 연립다세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까지 다 합쳐가지고 약 13개 동 정도 되는데 그 연립다세대는 개별 공시가가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정비율을 곱해서 산출하겠습니다. 근데 자 이게 감정평가 방식이 아닙니다. 절대. 나중에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비 몇 퍼센트냐 이거는 그냥 소유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다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에서 이 땅의 넓이가 얼마큼 높은지 형상이 얼마큼 안 좋은지 도로가 얼마큼 접근돼서 이런 거 다 수치화해가지고 계산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종전자산의 가치를 다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실제 지금 아까 그 정비계획안에 따라서 건축비를 약 지금 810만 원을 잡았습니다. 기준으로. 지금 이 810만 원은 과거에는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수준인데 건축비가 최근 2, 3년 새에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뉴스로 보시면 그냥 건축비라고만 치셔도 평균적인 건축비가 얼마다, 각 사업장마다 얼마나 많은 지금 분쟁들이 있다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이 구역에서는 810만 원을 잡아서 거기에 각종 비용들을 플러스한 금액으로 공사비를 사업비를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종우자산, 아까 말씀드린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것은 이 인근에 있는 비교적 신규 아파트의 시세 그리고 지금 분양 중인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분양 시세를 잡고요. 조합원분들이 받으실 그 예상 금액은 약 그 시세 기준의 80%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겁니다.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그 비율이 실제 시세 대비 8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 3년 전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엄청 좋았잖아요. 4, 5년 전만 해도요. 근데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그냥 또 낮아졌다가 지금 또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중에 분양한 시점에 있어서의 분양가가 얼마만큼 책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합원분들의 그 사업성에 따른 그 조합원가를 책정이 그때에서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통상적으로 80%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원분들은 혜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일반 분양가대로 그대로 가져가라고 하면 누가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80%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너무 길게 설명드렸네요. 자, 그래서 우선 종전자산을 말씀드리면 구역 내의 거래 사례와 구역 외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실은 평균 가격.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구역 내에서는 2022년 이후로 거래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구역 내에서는 약 거래를 하셨다는 분들이 한 개별 시가 2.2배 수준으로 좀 거래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 구역 외쪽에 종암동, 화월곡동에 있는 것들 봤을 때는 약 한 2배 정도의 개별 시가의 수준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다세대 연립주택, 아까 말씀드린 139개호 정도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비 약 평균적으로 1.87 정도 수준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선 그래도 건물 가격이요. 건물 가격은 사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단독주택 건물이요. 지상에 있는 단독주택, 상업용 건물들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가가 보통 20년, 30년씩 다 되다 보면 건축비는 크더라도 이게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오는 기준은 철콘 같은 경우는 130만 원, 연화전 120만 원, 지금 저기 평당 한 400만 원
450, 30만 원 이렇게 보시면 건축비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연립대세대 말고 토지와 건물을 봤었을 때 토지 면적의 개별 공시가의 평균 한 1.99 정도 수준으로 실제 그러니까 구역 내 구역 외의 시세 수준을 봤을 때 개별 공시가를 대비 1.99배. 근데 보시면 필지별로 제가 1.72에서 2.25 차등을 넣었다 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개별 공시가 자체가 다 평균적으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다 똑같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거는 높게 돼 있고 어떤 건 낮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세 조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13개 동의 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3인데요. 근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시면 차등이 1.47에서 2.18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좀 들쑥날쑥해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왜냐면 이 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되는 연립다세대는 거래되는 시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대지지 분당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대지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지지분에 대한 가치가 그 아까 토지 건물에 가지고 계신 저 1.9 곱한 거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너무 대지지분당 가격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돼버리면 균형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지상에 있는 건물은 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된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 대지지분에 대한 가치가 좀 많이 반영이 되고요. 비교적 신규로 지어진 것 같은 연립다세대는 지금 실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들을 좀 위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했었을 때 이런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그 추정 결과 그리고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근데 국공유지는 여기에서 그냥 안 보셔도 되시고요. 토지 건물 유형에서의 약 800 사유지 토지만 837억. 그 다음에 건물은 81억. 그렇죠.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게 연립다세대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구분건물로 되어 있는 게 410억 해서 총 180 원래 이제 합계가 180억이 됐는데 여기서 국공유지의 재산은 다 빼거든요. 국공유지는 우리 조합원의 가격 종전재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빼고 그리고 청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여기 계시면 다 새로 아파트를 받는 조합원이 되시는 수도 있지만 대략 10% 정도는 이 사업에 반대를 하고 나는 그냥 보상을 받고 나중에 보상 평가는 또 나중에 별도로 하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시장 끝나고 난 후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협의평가를 받고 수용평가를 받고 이의제기평가 받고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면 소송까지 가야 해서 그거는 별도의 감정평가로 하게 되는데 그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빼줘야 돼요. 그걸 약 10%를 잡은 겁니다. 이것도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10% 기준은 통상적으로 추정분담을 할 때의 기준이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종전자산은 1,200억이 사유지, 토지, 건물, 집합 건물에 대한 것을 분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무자산의 내용이 됩니다. 종무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란색 뭐로 되는 거는 지금 분양 중인 아파트,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분양 중인 아파트, 그리고 저 노란색은 비교적 근처에 있는 신규 아파트인데 우리 사업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레미안 아센트랑 레미안 루나밸리인데요. 레미안 루나밸리는 조금 오래된잖아요. 2009년도에 지어진 거고 저 레미안 아센트는 2019년도에 지어진 건데 그거에 대한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지금 시점에서 종무자산 가격의 시세가 얼마큼 될 것이다 라는 걸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인 거예요. 나중에는 또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84형 여기 5984, 5984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84형은 33평이잖아요. 33평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지금 33평이 장인동, 이문동, 공문동에 지금 요새 분양하는 게 11억 8천, 11억 8천, 11억, 10억 이 정도 수준으로 분양가가 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근처에 있는 레미안 아트리지가 가까이 있는 레미안 아트리지가 84형, 84.9 이게 84.D에 84.99로 되어 있는 게 11억 3천인 게 가장 가까운 게 요새 평균 가격으로 11억 3천이 되고요. 레미안 아트리지는 한 10억 조금 안 되는 수준. 저 기름동 쪽으로, 미아동 쪽으로 가면 이제 13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84형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 11억에서 13억, 10억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 종무자산 가격은 사실은 원래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지어지는 아파트의 모든 세대의 호별 가격을 다 평가를 합니다. 나중에는요. 5층의 가격과 1층의 가격 다 달라요. 그리고 일조량이 얼마큼 된지에 따라서 뭐 소음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도 다 측정을 해서 조합원분들한테 나중에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호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고 확인하시고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평균적인 가격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뭐 호별 배치나 이런 것들을 전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건 그린 생활시설은 뭐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요 지금 분양주택, 임대주택이라고 써놨는데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금 적용단가, 세대당 분양가를 보시면 저 84형 기준으로 봤을 때 11억을 시세로 추정을 했을 때 조합원분들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분양가는 8억 8천 정도, 33평, 그리고 5구형 같은 경우는 6억 9천, 7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책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현재 분양 시장에 있어서의 80% 수준으로 잡았다고 보면 되십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나중에 실제 했을 때 너무 높아.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 없어. 사업성이 이렇게 좋은데 사업비를 다른 걸 줄여서라도 조합원 가격을 좀 낮춰야 돼. 라고 하면 더 낮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기준점을 잡는 시점입니다. 구역 지정 이전이기 때문에 80% 수준으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했었을 때 저 분양수입적의 수입 총계를 보시면 이 아파트를 지음으로써의 총 수입은 5,200억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비 출산액인데요. 정비출산액도 총계를 보시면 약 4천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보시면 왼쪽 줄이 있고 오른쪽 줄이 있는데 저 프로그램 자동 산출이라는 게 있고 실제 계약이 추정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서울시에서는 약 오른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보면 되십니다. 실제의 8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공사비 2,700억, 국공유지비, 이주 보상비 해서 약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비례율이 나와서 보시면 총수입 5,200억에 비용이 4,000억, 그리고 개발소유이익이 1,280억 했을 때 종전자산을 나누면 추정 비례율이 약 107.5%가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종무자산 가격에 대해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100%는 넘는 거면 사업성은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은 사업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80%를 기준했을 때 107.5%에서 이제 사업비가 늘어나면 얼마큼 줄어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저번 분양가로 80%를 봤었을 때 이 가운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의 본인의 가격, 종전자산 가격이 있다. 그러면 107.5%를 곱하면 5억 3,700만 원이 나의 권리가액이 되는 겁니다. 나는 5억짜리지만 5억 3,700만 원으로 변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5구형은 제가 6억 9천이라고 말씀드렸고 814형은 8억 8천 말씀드렸잖아요.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1억 5천하고 3억 4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있는 걸 이제 분담금이 없이 왜 하느냐 이런 거는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분담금은 어쨌든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이제 7억, 8억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환급금을 받으시겠죠. 그랬을 때 82.5%인 경우, 85%인 경우 이렇게 좀 나눴는데 대략 1억 5천에서 3억 5천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추정 분양금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계신 토지 면적, 건물 면적을 계산을 해서 각자 소유자분들에게 통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정조사나 이런 부분들 없이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의응답 받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동의서 양식을 배포해 이제 편을 보내드렸는데요. 동의서 양식에 보시면 구역지정 위반에 대한 동의 내용과 그 추진위원회로 갈지 아니면 생략하고 조합서를 직접 서로 갈지에 대한
동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비역 위반에 대해서는 뭐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추진위원회로 갈지 조합 직접 설립 제도로 갈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이쪽에 보시는 절차대로 구역 지정이 되면 추진을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해서 이제 그 이후의 절차를 이제 밟아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내드린 동의서 양식에 그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공공 지원을 받아서 조합을 바로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안내를 해드릴 이유는 각 제도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합 설립을 위해서 이제 추진위를 구성하는 거고요. 토지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밑에 중간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뭐 하는 내용은 일은 같습니다. 청립총회 개최 준비하고 동의서 진구하고 정관 작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추진위원회로 갔을 때는 저희가 이제 공공지원자가 구청이죠. 구청에서 이제 선거관리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이제 선거에 대한 기금이 없도록 도와드리고요. 이제 조합 직접 설립제로 갔을 때는 이 조합 직접 설립하려면 또 종이업체를 좀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동의요건입니다. 이제 조합 설립하려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동의하신 분은 이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철회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55%로 추진위원회 설립이 됐다.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에서는 20%만 거두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75%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주민분들께서 보시고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 마치겠습니다.